근데 참 안타까운 또 일들이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이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있었고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과 1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들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일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참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를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산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돈보다 생명을 좀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사회적인 문화로 얘기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쌓여서 안전한 일터가 마련이 되면 현장에서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이렇게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거든요. 대규모 사업장은 저처럼 보건관리자도 두고 제가 했던 일과 같이 네네. 안전관리자도 두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이 작으니까 거기에 안전관리자를 한 명 둘 수도 없고 또 간호사 같은 보건관리자를 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안전보건 예산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러는데 큰 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한 것을 작은 하청업체에 다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업체는 안전 인력도 없고 안전 인프라가 없는데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81%에 해당합니다. 82%, 10명 중에 8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네. 위험의 외주화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이게 좀 법적으로 규제로 좀 이렇게 잘 막아놔야지 그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소규모 사업장 이제 산업재해 문제 관리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공동 안전 관리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소규모 사업장이 그렇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네. 안전이 뭐 용어도 어렵고,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시설도 잘 관리하기가 어렵고. 네. 그런데 안전 전문가를 정부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님은 일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안전관리자가 가서 안전의 위험 요인이 뭔지 찾아서 뭐 선이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정리정돈도 다 해주고 안전에 대한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보호구를 구입해서 보호구도 나눠주고 또 안전 교육도 가서 해주고 어떤 게 위험할까 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 평가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해주니까 회사에 안전 전문가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 안전관리자예요. 그래서 공동 안전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조금 더 위험한 데는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저희 한국안전보건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근로자 건강센터. 네. 이건 역시 교수님께서 처음 제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센터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를 했지만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 더 중요한데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안전관리자처럼 간호사가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산업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지역마다 지역 산업보건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막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게 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안산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다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어요. 제가 민간위탁 공고를 난 거 보고 저거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건데 민간위탁이 되니 그러면 제가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카톨릭대에서 제안서를 내서 당당하게 1등을 하여 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제가 민간위탁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또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산업보건센터를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전국에 다 설치를 하게 되어서요. 지금은 전국에 25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건강센터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요. 트라우마 센터는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망자도 너무 힘들지만 그 사망자를 목격한 노동자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상담해주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도 갖고 있어서 정신건강관리 또 같이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센터가 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거든요. 제가 제안해서 만든 그 센터가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쩜 좋아요. 네. 교수님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행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그 말씀하시는 그 제안에 많은 사람의 그 교수님의 입에 다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바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요즘 얘기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뭐 택배 기사, 또 배달 기사. 이제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쉼터를 직접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상담해드리고 혈압 측정해드리고 안전교육해드리고 필요하면은 안전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 관리를 요즘 또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